엉엉 울 때마다 아빠는 말씀하십니다.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아빠는 아이가 아직 아기인 줄 알겠지만 아이는 알고 있어요. 몇 번씩이나 엉엉 울어도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주러 매년 오셨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22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왠지 흰눈이 기다려지고 산타 할아버지도 기다려집니다.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눈이 온 날. 조원경.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이면 개구장이 꼬마들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며 눈싸움 시작됐네. 영차 영차 눈을 크게 굴려서 눈사람의 몸뚱이를 만들고 눈, 코, 입을 붙이고서 하하하 우습다. 눈을 뭉쳐 신나게 하늘 위로 던지면 지나가던 강아지도 멍멍멍 신나게 노래 부르네. 오늘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쓴 동시 눈이 온 날을 낭송해 드렸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글쓴이가 조원경 선생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걸 중학교 시절에 동시를 쓰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문학적 감성도 좀 풍부하고 또 시인이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아마 작사도 좀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문학에 또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소년한국일보라는 그런 신문이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요즘에도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년지. 네, 소년지가 있었는데 그때 주최했던 그 저축에 관한 동요를 공모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그때 내려고 작곡도 하고 악보도 그려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보내질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악보는 어떻게 그 됐을까요? 악보를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안타깝다. 네, 그 곡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음.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땡그랑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목이 땡그란 저금통이었거든요. 아. 네. 노래 부르기가 참 좋았던, 참 잘 만들었던 곡이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평가를 하셨나요? 네. 왜냐하면 공모에서 1등한 곡이 신문에 게재가 되었었는데요. 제가 만든 곡보다 멜로디가 좀 별로라는 그 어린 마음에 내 곡이 훨씬 나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뿜뿜. 그러니까요. 자신감이 넘쳤었나 봐요. 네. 아깝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제출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출품해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우편사러 우체국까지 가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때는 빨간 우체통에다 이렇게 넣으면 됐었는데 맞아요. 우체통 네, 많았죠. 맞아요. 제가 또 6학년 때 작곡했던 곡이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6학년 때 작곡을 했었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곡이 잘 생각해 보니까 아마 중학교 때 작곡한 게 아닌가 가물가물해집니다. 갑자기. 왜냐하면 그때 봄동산 꽃동산이라는 네. 노래를 작사 작곡을 다 했었거든요. 지금 그 노래가 뭐 선명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까지 기억이 선명한 걸 보면은 6학년 때가 아니라 중학교 1, 2학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추정을 하는 건데 그때 제가 동요 작곡도 하고 그 CCM이라 그러죠.
복음 성가곡 같은 것도 만들고 네네. 그땐 복음 성가곡은 이게 기타를 치면서 A 마이너, C, D 마이너 막 이렇게 G 이렇게 쳤으면서 작곡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아마 여러 곡을 작곡을 했었던 시기라서 중학교 1, 2학년 때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 일찍 봄동산, 시작하셨네요. 꽃동산이란 곡도. 네.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의 제가 동요 작곡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일찍 시작하셨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네. 뭐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6학년 때는 제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맞아요. 피아노를 한참 쳤으니까. 성악도 잠깐 꿈꾸시지 않았어요? 성악은 이제 고등학교 때 성악하서. 하고 싶어가지고 아. 했는데 제가 이제 무대만 올라가면 막 정말 떨려서. 쫄고 떨려갖고 노래를 잘 못하고 그렇죠. 평상시의 기량보다도 무대에서 안 나오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너는 마음이 너무 약해서 안 무대에서는 되겠다. 힘들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은 또 뭐 무대 체질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곡을 해서 남에게 시킬 수 있는 그 작곡을 하게 된 건데 그렇죠. 지금 행복합니다. 네. 네, 첫 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이야기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영 작사, 주요미 작곡, 하얀 편지, 꿈처럼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하얀 눈이 송이송이 온 세상에 내린 날 나는 하얀 꿈나라에서 편지를 쓴다. 그리운 나의 친구야 나 정말 보고 싶구나. 하얀 송이의 그리움 적어 보낸다. 지금도 작동되는 새하얀 옷 입은 날 나는 하얀 구름 타고 편지를 쓴다. 하얀 눈이 송이송이 온 세상에 내린 날 나는 하얀 꿈나라에서 편지를 쓴다. 반가운 나의 친구야 야 손잡고 걷고 싶구나. 하얀 송이의 그리움 적어 보낸다. 지금도 작동되는 새하얀 옷 입은 날 나는 하얀 구름 타고 편지를 쓴다. 첫눈에 하얀 김정영 작사, 주요미 작곡, 하얀 편지, 꿈초롱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6회 EBS 고운 노래 발표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오늘은 옥천 공동체 라디오 개국 1주년을 맞이하여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빰빠람빠밤빰빠람빠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동만세 1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방송 시작한 지 벌써 1주년. 1년이네요. 네.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1년이 되었어요. 네. 일단 시작하면 시간은 유수와도 같이 흐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10회 네. 10회 이야기를 하고 10회만 시작한 해볼까 하고 건데 시작한 건데 벌써 1년이 됐네요. 50회가 넘었어요. 51회네요. 오늘. 네, 오늘이. 맞아요. 네. 야. 너무 근데 그 동안에 이렇게 너무 길게 막 끌어왔다는 생각이 아니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정말 금방 갔네요. 네. 1년이. 아, 1년 너무 빨라요. 네. 이 사계절이 이렇게 금방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정말 시속 무시 못하겠어요. 느끼는 체감이 아주 그냥 시속이 그렇죠. 빠릅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눈이 펑펑 왔었는데 여기 옥천에도 눈이 왔어요? 옥션엔 그닥 많이 안 와요. 안 왔었어요? 네. 서울에는 엄청 많이 왔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랬군요. 지역마다 조금 달랐군요. 맞아요. 많이 다르죠. 여기는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옥천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한 10년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10년째 그쵸. 내려오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축복받은 지역이 아닌가. 맞아요. 옥천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크게 홍수나 뭐 크게 피해가 홍수도 없이 안 나고 맞아요. 크게 그 눈사태 같은 것도 안 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지역이 네,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너무 가끔 축복받은 지역입니다. 네, 축복받긴 했는데 가끔은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너무 때요? 가운데이다 보니까 네. 그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적고, 많아요? 네, 미세먼지가 그럴 많이 때는 머물러요? 네 쉽게 아, 거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렇게 네. 그거 아니고서는 뭐 미세먼지가, 살기 좋은 옥천입니다. 눈에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우리 마스크를 쓰면 괜찮잖아요. 네. 예전에 눈이 오면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뭐 그 정도로 그렇죠.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지난 1주년 이야기와 함께 며칠 후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얽힌 추억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의 동반세 주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죠. 그럼요. 무조건 화이트 그거만큼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무 좋죠. 네. 올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눈이 많이 쌓이면 정아 쌤은 뭘 하고 싶으세요? 저요? 저희 예전에 네. 눈 많이 쌓였을 때 애기들하고 같이 눈썰매 탔었거든요. 눈썰매. 그냥 옆에서 그냥 지역- 동네에서? 네, 동네에서. 아. 근데 자꾸 눈이 점점 안 오다 보니까 네. 막둥이하고는 아. 막내하고는 그렇게 추억을 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요. 어디 스키장이나 진짜 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올해는 좀 눈이 조금 쌓여서 조금 그렇게 좀 즐겨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캐나다 갔을 때 저기 로키 산맥 갔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아래는 여름이었지만 위에는 막 겨울이었잖아요. 그럼요. 만년설 물도 물도 마셔보고 마시고 너무 좋았어요. 빙하물을 마시죠. 빙하물 맞아요. 빙하. 오,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네. 어른들은 눈이 온다면 낭만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교통체증도 늘어나고 눈길도 미끄럽고 막 맞아요. 그러니까 눈 오는 것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차도 계실 것 지저분해진다고 같아요. 싫어하고. 네. 그렇지만 눈 하면 낭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빠질 수 없죠. 저는 눈 내린 마을을 보고 있으면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운치 있고 정말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음. 눈이 소복하게 쌓인 걸 보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그 아무도 밟지 않은 뽀얀 눈. 거기에 내 발자국 하나 딱 찍으면 최상이죠, 최상. 네. 기분 최상이죠. 맞아요. 아무도 밟잡는 눈 밟고 싶은 밟을 때 그 느낌 진짜 밟을 너무 때 좋아요. 느낌 너무 좋죠. 네.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또 겨울이 왔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동요로 만나는 세상은 이제 51회차를 마주했는데요. 네. 그렇죠. 한 주도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러게요. 대단해요, 우리도. 첫 방송 때가 생각나네요. 바야흐로 2021년도 12월 23일 맞아요. 첫 방송이 나갔는데 녹음을 했죠 그때. 그렇죠, 그렇죠. 첫 곡으로 짝짝꿍 동요를 선곡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의 또 단장님이시고, 네. 어쨌든 저도 그걸 운영하고 있는 그렇죠.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음. 또 우리 동요하면 또 그렇죠. 옥천 1세대이신 지역에서 또 제일 또 그럼요. 훌륭한 인물이신 정순철 동요 작곡가 그렇죠. 정순철 선생님의 명곡 그렇죠. 짝짝꿍을 짝짝꿍. 1번 곡으로 틀어야죠. 그럼요. 네. 자, 우리가 동요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고 또 매회 제가 대본을 쓰면서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있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동요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기쁨이 더 컸기에 사계절을 쉬지 않고 꾸준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매 테마 또 우리 또 작곡가 선생님들도 초빙하고 우리 어린이 그렇죠. 합창단도 초빙하고. 게스트들도 중간중간 그렇죠. 초대했었죠. 네.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줄이면 동만세. 동만세가 되잖아요. 네. 그것도 다 속뜻이 있습니다.
동만세는 어린이 만세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이라는 타이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대단하세요. 네. 아, 지난 방송 1년 동안 매회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사연과 신청곡을 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받으면서 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동요를 더 많이 듣게 되고 듣는 시간이 많이 있고 이렇게 그렇죠. 되다 보니까 동요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힐링되는 시간? 맞아요. 네, 너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더 많이 받았으면 하는 작은 그럼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게 큰 바람일까요? 큰 바람이지만 또 작은 바람.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많이 좀 댓글로 보내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애청자 강상술님께서 벌써 몇 주 전에 크리스마스의 추억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강상술님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인데요. 어린 시절의 사연을 녹음해서 USB에 담아서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래서 제가 듣고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맹아 학교에서의 기숙사 생활. 방학을 하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고 했습니다. 1984년 초등학교 때 크리스마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방학을 했는데 집을 보내주지 않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있으라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간식을 많이 주었기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 떡국과 닭죽을 주어서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납니다. 전남대학교 동아리에서 맹아학교를 방문해 크리스마스 행사 때 함께 참여했습니다. 1985년 또 86년 크리스마스에는 간식을 줄 줄 알고 잔뜩 기대했었는데 그날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대통령의 하사품이어서 12월 31일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 집으로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모 집에 전화드려서 12월 31일에 데리러 오시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12월 31일 대통령의 하사품이라는 간식을 받았는데요. 할머니가 오시지 않아서 집에 갈 수가 없어서 또 울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고 1월 2일에 할머니가 오셔서 집으로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남광주역은 시장 한복판에 있어서 시장을 지나 기차를 타러 갔었는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따끈따끈한 붕어빵 한 봉지를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비둘기호는 먼저 아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했기에 기차 자리를 뺏길까봐 4시간 반 동안이나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식은 붕어빵을 주셨고 자리가 한가해질 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폭설이 와서 크리스마스 날에는 통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2, 3일 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시내까지 4.5km를 걸어갔던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생각이 나네요. 그 시절에는 점자 프린터가 없어가지고 인쇄가 불가능했기에 형 누나들이 점자로 찍어서 그대로 팜플렛을 밤새도록 베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점이 틀린 것도 있었고 띄어쓰기가 틀려 있는 것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또 행운권 추첨을 할 때에는
혹시나 당첨이 될까 기대도 하고 설레기도 했었습니다. 맹하학교 졸업 후에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잘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네요. 옥천 동만세 청취자 여러분들과 저의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지난 추억이 많으시네요. 네. 팸플릿의 점자 밤새도록 베끼셨다는데 진짜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하나하나를 이렇게 뚫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네, 힘드셨겠어요. 강상술님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당시에는 힘들었던 일이 지나고 나면 추억으로 많이 남지요. 네. 네, 크리스마스에 얽힌 에피소드를 사연으로 보내주신 강상술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크리스마스 행사 참여는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참석하신다면 행운권 추첨에 꼭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동만세에서 또 선물을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드릴 선물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대신 노래 선물 드리시면 네. 어떨까요? 신청해주신 또 붕어빵 노래를 신청해주셨는데 아, 네, 선물로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해주신 것이 맞을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붕어빵 노래가 이 곡이 있었어요.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할머니께서 사주셨던 붕어빵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세요. 박용진 작사 작곡 붕어빵 김서우 노래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구운 소금 넣고 소다와 신화당 바질라양 넣고 분유와 설탕과 포도당을 넣고 파우더 전분과 마가린을 넣고 이리은들 고루고루 섞여라 주르르르 걸쭉하게 되어라 수전자 가득히 반죽들을 붓고 붕어빵 틀에다 반죽들을 붓고 빵 속에 파당고 듬뿍듬뿍 넣고 반대로 뒤집어 고루고루 익혀 구수하게 다가오는 향기로운 냄새를 으랴샤샤샤샤샤 붕어빵이 납신다. 콧노래 부르며 맛있게 먹자 즐겁게 신나게 맛있게 먹자 아빠와 엄마는 어깨춤이 덩실 동생과 친구들은 숨소리 하하 행복들이 가득 담긴 사랑스러운 붕어빵 사람들은 엄마와 나 붕어빵이래요. 박용진 작사 작곡 붕어빵 김서우 노래였습니다. 재밌네요. 붕어빵 땅따라랑 노래도 땅땅땅땅. 멜로디도 재밌고. 아, 네. 요즘은 잉어빵을 팔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어제 저는 아이들이 잉어빵과 붕어빵을 사와가지고 먹었는데요. 네. 아주 조그맣게 생긴 것도 있었고 아, 큰 것도 있었고 엄마 붕어빵, 애기 붕어빵. 애기 붕어빵 이렇게 있더라고요. 귀엽네요. 요즘에는 팥 앙금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뭐 슈크림도 슈크림. 들어있고 뭐 치즈도 치즈. 들어있고 야채도 들어있고 네, 뭐 맞아요.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붕어빵이. 자, 이렇게 참 붕어빵 안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아, 사연을 보내주신 강상술님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연탄 공장, 어머니는 해녀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잘 모르셨다고 하는데요. 어린 조카들이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 강상술님은 굴뚝에 양말을 걸어놓아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말했답니다. 조카들이 산타 할아버지는 언제 와?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아마 12시쯤일걸?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럼 조카들은 산타 할아버지를 보고 잔다고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겠죠. 음. 보고 싶다고. 자, 또 다른 또 사연 2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강상술님 역할을 할 테니까 네. 정아 쌤이 조카 역할을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고 잔다고 조카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잘 때 오지 안 자면 안 와. 그래도 보고 잘 거야. 그럼 삼촌과 같이 기다릴까? 아침에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어? 승환아, 네가 좋아하는 자전거 갖고 오셨어. 에이, 산타 할아버지 봐야 하는데. 산타 할아버지더러 기다리라고 했는데 다른 아이에게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 삼촌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눈으로 보면 그 다음부터는 선물을 안 주신대. 이렇게 조카를 달래셨군요. 맞아요. 네, 눈으로 보면 선물을 안 줘. 그 다음에는 안 나오지 선물이. 네, 매우 현명한 삼촌이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조카와 그 일이 있은 후에 음. 크리스마스 10분 전이라는 가사를 쓰셨다고 해요. 아. 이것이 성남시 박태연 창작동요제에 출품돼서 발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 창작도에 진출까지 하셨군요. 네. 와, 이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럼요, 들어봐야죠. 네. 강상솔 작사, 여유미 작곡, 크리스마스 10분 전 꿈을 그리는 소리 요정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날 크리스마스 10분 전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 어떤 선물 주실까 어떤 행복 주실까 크리스마스 10분 전 밝힌 밝고 웃음 많은 해 별빛이랑 웃음 많은 해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조마조마 달려오는 따스한 밝힌 밝고 웃음 많은 해 별빛이랑 웃음 많은 해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아빠 말씀 잘 들어라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조마조마 달려오는 따스한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 강상술 작사, 여유미 작곡, 크리스마스 10분 전 꿈을 그리는 소리 여정 노래였습니다. 아,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 들어있는 노래, 그쵸? 네. 아, 정하자면 몇 살까지 산타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생각했던 초등학교 것 같아요. 때까지요? 네. 굉장히 순진하셨군요. 저는 어린 시절은 생각은 잘 나지 않는데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갖고 싶어하는 것을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것처럼 네, 어른들 그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강상솔님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는 잠이 들어야지 머리맡에 놓고 가신대. 그렇죠.
안 자면 선물 안 그렇지. 준다고. 눈을 뜨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냥 지나가신다더라. 맞아요. 이렇게.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늘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하고 음. 울면 안 된다고 하고 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이들은 착한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때만 선물 받기 위해서. 맞아요. 크리스마스 인접해서. 네. 그래도 약효가 좀 있는 거죠. 그래도. 그렇죠. 약효는 네. 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도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싶습니다. 선물 받으시려고요? 네. 산타 할아버지가 일찍 오실 수 있도록 잠을 좀 저는 일찍 자야겠어요. 아하. 네. 네.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꼭 받으시길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양말은 아주 큰 걸로 걸어놔야겠어요. 얼마나 네. 큰 걸 받으시고 싶으시길래. 엄청 큰 걸로요. 아 네. 진짜요. 다음 곡 듣겠습니다. 제9회 병아리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됐던 곡인데요. 김수지 작사, 정소원 작곡,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이천 하버드 어린이집 어린이들 노래입니다. 김수지 작사, 정소원 작곡,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이천 하버드 어린이집 어린이들 노래였습니다. 귀여워요. 아주 귀엽네요. 네. 목소리. 아이들이 그냥 어떤 선물을 주실까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두근두근두근 하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막내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도 썼었어요. 오, 그래요? 어떤 그러면 편지예요? 내용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고 싶은 내용. 오. 아주 풀로 목록을 아주 그냥 빽빽하게. 빽빽한 건 아니고요. 그 해에 받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어.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산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친구라고 했더니 어. 할아버지한테 전해줄게, 친구분한테 저 주게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산타 한 할아버지는 적 있어요. 한 해 한 개밖에 안 주셔.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야지. 빽빽하게는 안 적었더라고요. 하나 네. 자기가 받고 하나. 싶은 걸 적어놨더라고요. 네, 그래도 욕심이 많지는 않네요. 네, 귀여웠어요. 정하쌤은 어렸을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으셨어요? 저는 글쎄요, 뭐 크게 그래도 뭐가 갖고 싶었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받은 적은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도 기억이 안 어렸을 나요. 때라 그쵸? 기억이 안 너무 나죠. 어릴 때라. 저도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저는 가물가물해요. 그냥 그래도 주시는 것만 해도 머리맡에 자고 일어나서 뭔가가 그 기대 있잖아요. 자기 전에 진짜 산타 할아버지 보고 자고 싶은데 못 참고 이제 잠들었는데 다시 아침에 딱 일어나고 머리맡에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렇죠. 잠에서 딱 깼을 때 그거부터 이제 보죠. 음. 그러면은 선물이 있으면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뭐 옛날에 무슨 게임기 같은 거 조그만 거 있었어요. 맞아요. 다마고치인가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갖고 싶어해서 제가 이제 문방구에 사가지고 갖다 놨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고 선물을 줬는데 네. 내가 고른 거를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알았지? 엄마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눈치를 챈 거예요? 아니야. 그렇죠, 그때 얼마나 그럼요. 제가 허둥대면서 그렇죠. 당황했는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가 네 마음을 아셨던 거지. 그럼요. 아 이렇게 변명을 했던 너무 당황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수연이한테 이제 선물을 이제 산타 할아버지 주신 건데 네. 그게 뭐가 잠깐 뭐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실수를 살짝 할 뻔했는데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주신 거잖아. 수연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가 AS 해주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런 걸 보냈냐고 얘기를 해야겠네. 뭐 이랬다니까요. 요즘 애들은 산타 할아버지 안 오셔도 돼요. 택배를 보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택배로. 네. 옛날에는 새벽송을 이렇게 돌았어요. 모르시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새벽송을 돈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럼 새벽에 크리스마스 날 그 아침에 그러니까 이브 날 저녁이죠. 그쵸, 크리스마스 그쵸. 날 새벽에 새벽송을 도는데 이렇게 돌면은 집집마다 돌면 어떤 집에서는 사탕을 주기도 하고 그 간식을 이렇게 좀 챙겨주셨어요. 어떤 집은 밖에서 이제 대문 앞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를 노에 불러주니까. 헬로에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어떤 집은 밖에다 이미 비닐봉지에다가 과자 같은 걸 걸어두고 어떤 집은 호빵도 걸어두고 좋다. 네. 근데 어떤 집은 시끄럽다고 저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하고. 무교? 무교나 뭐 아니면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집에 가서 막 이렇게 그렇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그리고 다르면 어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저는 축제처럼 그렇죠. 네. 다르면 어때요? 그냥 또 그 나름 또 즐거운 노래 들으면 기분 그럼요.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축제인데요. 세계의 축제인데. 그럼요. 자, 이번 곡은 네. 하얀 눈에 눈이 헐 펑펑 내려오는 그런 노래입니다. 허봉남 작사, 이은정 작곡, 하얀 눈이 그린 그림, 박서연 노래입니다. 하얀 눈이 펑펑펑 하늘에서 내려오면 온 세상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되어요. 삐쭉삐쭉 회쭉 나뭇가지에 눈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꼬마 눈사람과 친구 되어 즐겁게 노래 불러요. 랄랄라. 낮은 언덕 썰매 경주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온 세상 밝게 빛나요. 하얀 눈이 펑펑펑 하늘에서 내려오면 온 세상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되어요. 삐쭉삐쭉 회쭉 나뭇가지에 눈꽃들이 활짝 피어나고 꼬마 눈사람과 친구 되어 즐겁게 노래 불러요. 랄랄라. 낮은 언덕 위에서 썰매 경주가 시작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온 세상 밝게 빛나요. 허봉남 작사, 이은정 작곡, 하얀 눈이 그린 그림, 윤서현 노래로 나갔습니다. 이 곡은 2005년 KBS 창작동요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눈이 오면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니까 정말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해요. 네, 나뭇가지에 눈이 내리면 눈꽃이 되고 그렇죠. 또 낮은 언덕 위에 내리면 아이들이 눈썰매를 네. 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왜 눈이 오고 얼음이 얼면 강가도 다 얼어가지고 그럼요. 강가에서 눈썰매 말고 얼음썰매를 탔잖아요. 네. 얼음썰매. 옥천에 예전에는 그 수북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강이 이제 그 대청호 끝
끝자락이에요. 네. 거기가 얼음이 두텁게 얼어서 얼음 낚시도 하고 아. 썰매장도 있어가지고 네. 아이들과 썰매 타고 막 이랬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번 또 안전사고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운영은 하지는 않는데 네. 그래도 한겨울에 꽝꽝 얼어서 거기에 음. 찾아오는 손님들이 조금 있어요. 옛날에는 썰매를 이 도마에 네. 도마로 못 쓰는 도마로 맞아요. 거기다가 나무판. 이제 그 식칼, 주방칼, 주방칼, 주방칼 아. 매달아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거 모르세요? 주방칼까지는 못 봤고요. 철사나 아니면 스케이트 날 있죠. 스케이트 날, 어. 저는 그래요? 칼로. 누군가가 이렇게 주방칼 있잖아요. 오, 그거를 그것도 아이디어. 내 손잡이 없애고 네네네. 그거를 싹 갈아가지고 오, 잘 잘리게. 그러니까요. 딱 이렇게 못으로 이렇게 딱 해갖고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를 봤어요. 오 아이디어도 네. 있으시네요. 그래서 재활용. 쑥쑥 잘 나가요. 그럼요, 잘 아주 나가겠죠. 튼튼하고 어. 주방칼이니까. 네 맞아요. 옛날에 맞아요. 이제 얼음썰매 막 이렇게 치고 다니는 거 저도 해봤거든요. 네, 혼자 아. 이렇게 타기가 쉽지 않던데요. 그렇죠. 찍어가지고 끌어야 되니까. 너무 안 나가니까 그게 밑에 날이 중요해요. 날이. 날도 중요한데 얼음이 좀 울퉁불퉁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주 그냥 김연아 선수가 싹 하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이렇게 닦아놓은 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울퉁불퉁. 그렇죠. 아 그래서 수북리에서 이렇게 애들하고 얼음썰매 타본 기억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옛 추억이 그러니까 옛날엔 참 그런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낭만. 막 볼 빨개가지고 막 콧물 이렇게 질 흘리면서 맞아요. 저 어릴 때는 눈도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눈이 막 옛날엔 20cm도 오고 막 맞아요. 30cm도 쌓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얼음집을 만들어 보겠다고. 얼음집? 네, 그래서 양동이에다 막 눈을 해서 막 벽돌을 만들어 쌓아본다고 하지만 에스키모야? 그게 쉽게 됐겠어요? 네. 조금 쌓다가 이제 도문 못 만들고 네. 그래도 이렇게 울타리 쳐보긴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강원도 같은 데서 눈이 엄청 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항상 폭설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잖아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렇죠. 아, 눈이 많이 오면은 눈 치우는데 참 힘들어요. 힘들기는 하죠. 네.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자연에서 전원에서 살고 싶다고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렇죠. 근데 겨울에 어머에. 이사를 가신 거야. 겨울에. 그래서 이사를 가자마자 눈이 너무 치우느라고. 많이 와가지고 차를 집 앞까지 못 가져가고 중간에 차를 세우고 눈을 걸어서. 치우면서 걸어. 삽으로 눈을 치우면서 집을까지 걸어갔다는 맞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원주택은 어쨌든 낭만도 있을 것 같지만 또 그 외에 해야 될 뒤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1년도 못 채우고 그냥 다시 아파트로 아파트로.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나 저제나 전원주택으로 갔다고 하니까 집들이를 기다렸죠. 그렇죠. 집들이 언제 해요? 집들이 언제 해요? 결국은 집들이 못하고. 나 아파트로 이사 왔고. 네. 집들이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요. 네. 자, 이번에도 하얀 눈 노래인데요. 네. 아우, 눈이 겨울에는 이제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이번 왔으면 겨울에. 좋겠어요. 하여튼 눈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네, 피해 낭만만 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천선옥 작사 김영민 작곡 하얀 눈은 화가예요. 박지유 노래로 듣겠습니다. 온 세상
천선옥 작사, 김영민 작곡, 하얀 눈은 화가예요. 박지유 노래였습니다. 눈이 내려앉은 곳은 모두가 그림이 됩니다. 그럼요. 눈 쌓여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햇볕에 비춰가지고 햇빛에 반짝반짝반짝 진짜 너무 예쁘죠. 네, 맞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하얀 눈 위에 첫 번째로 발자국을 남기는 일. 그렇죠. 네, 가슴 설레고 가슴 설레고 너무 뿌듯하죠. 이리 밟을까 저리 밟을까 그렇죠, 막 그렇죠. 고민하고. 하면서. 네네네. 그 소리 또한 뽀드득 소리가 나고. 맞아요. 네. 너무 좋은데 진짜. 내가 밟으려고 딱 나갔는데 누군가가 발자국이 딱 있으면 좀 아쉽다. 기분이 좀 별로입니다. 그렇죠. 그냥 아쉽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그 눈을 뭉쳐가지고 먹기도 했대요. 워낙 깨끗하니까. 워낙 깨끗해서 공기가. 네, 맞아요. 오염되지 그런데 않으니까. 지금은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이거는 완전 산성비, 그쵸, 산성분이라서 그쵸. 이건 저희 먹으면 어릴 안 돼요. 때는 막 비 올 때는 이렇게 와 이렇게 입 벌리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눈 오는 날 진짜 이렇게 버리고 눈 받아 먹는 그죠? 네, 그렇게 맞아요. 차가운 받아 먹는 맛도 있고. 살짝 뚝 떨어지고 시원한. 이 강아지들이 왜 눈이 오면 이렇게 팔딱팔딱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요? 강아지들은 눈이 잘 안 보인다면서요. 생명이라. 네. 뭔가 막 움직이니까. 아니 이렇게 차가운 게 몸에 느껴지니까 오. 그래서 팔딱팔딱 뛰는 거래요. 그렇구나. 네, 발바닥이 시려워서가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신발을 신겨줘야 좀 양말을 신겨줘야 되나? 밖에 나갈 때는? 그러게요. 저희 집은 강아지 키우거든요. 그렇죠. 너무너무 이제 활동적인 강아지인데 강아지라기보단 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좀 조이. 키가 커서. 조이. 우리 집 강아지 조이. 올. 그런데 집에 우리 조금 산책을 잘 안 시켜줘서 늘 바깥을 동경합니다. 베란다에서 네, 그래서 문을 잘 열어주면 그 공기 냄새를 맡으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따뜻한 양지 많은 곳에서 해가 쫙 들어오면은 그 공기를 바깥 공기를 맡으면서 애가 쫙 낭만 있게 거기서 감상을 합니다. 진짜요? 네, 우리 조이도 낭만이 있어요. 이번에 눈이 많이 온다면 한번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겠어요. 네, 한번 데리고 나가주세요. 네, 신발 신겨주셔야 돼요. 발 시려워요. 그러니까요. 왜 자꾸 안 데리고 나가냐면은 얘가 너무 짖어요. 짖어서. 학교를 좀 강아지 학교를 보내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강아지 학교. 네, 강 선생님을 만나야겠네요. 강 선생님한테 사연을 좀 쓸까요? 그래 보세요. 네, 우리 강아지 대통령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네. 강통령 씨. 네. 대통령이라고 하시죠? 강통령. 네. 우리 조이도 눈이 오면 눈을 느끼게 해줘야겠습니다. 네, 꼭 해주십시오. 네. 눈이 앉은 곳은 다 그림이 된다 그랬는데 네, 가장 떠오르는 곳이 장독대예요. 그렇죠. 장독대. 네, 장독대도 있죠. 장독대도 지붕 위에도 하얗게 하얗게. 쌓여 있으면 너무 예쁘죠. 네. 옛날 노래 중에 눈 노래가 참 많아요. 구두 발자국도 있고 그렇죠. 눈도 있고 눈꽃송이 꼬마는 사람. 꼬마는 사람 네. 뭐 대표곡이죠. 꼬마는 그쵸. 사람이. 네. 근데 이번에 그 많은 곡 중에서 네. 한 곡 꼬마 눈사람 듣겠습니다. 네. 네. 강소천 작사, 한영희 작곡, 꼬마 눈사람. 한겨울에 밀짚 모자 꼬마는 사람 눈썹이 우스구나 고로 빗들고 거울을 보여줄까 꼬마는 하루 종일 우두커니 꼬마는 사람 무엇을 생각하고 혼자 섰느냐 집으로 들어갈까 꼬마는 사람 강소천 작사, 한영희 작곡, 꼬마 눈사람. 네, 노래가 짧으네요. 딴짓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옛날엔 캐롤송이 네. 무슨 크리스마스 때는 캐롤송을 들어야 하지만 캐롤송이 참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코믹 맞아요. 캐롤송. 맞아요. 저기 편곡해가지고 그쵸. 또 막 이렇게 개사해서 재밌게. 네, 개사해서 웃기게 하는 그런 게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심영래 씨 캐롤송이잖아요. 코믹 캐롤송. 맞아요.
있는 귀엽죠? 따위도 열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막 이런 거 우리만 알아.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다 아세요? 그럼요. 얼마나 좋은데. 안녕하시렵니까? 뭐 맞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고.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 오실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네. 그 캐롤송 네. 생각나요. 저도. 원래는 이 코믹 킬러송 오늘 준비할까 하다가 너무 코믹으로 가는 거 아닐까. 아 그래도 한번 그래서- 한 곡 정도 들어도 괜찮을 법했어요. 그러니까요. 달릴까 말까 이거 해야 되는데. 퓨어하게 또 통요예요. 그러니까요. 네. 옛날에 또 이분 말고 또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거 있었잖아요. 맹구. 맹구. 맹구도 캐롤송하고. 맞아요. 옛날에 참 한참 캐롤송 많이 했어. 맞아요. 유행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코믹 네. 캐롤송. 컨트리 꼬꼬도 캐롤송 했고.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많았어요 그런 게. 그러네요. 네. 아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있었구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자, 눈사람의 최초의 사진. 음. 눈사람은 옛날부터 있었대요. 근데 최초의 사진은 네. 1853년 음. 웨일스의 사진가 메리 닐윈이 찍었으며 웨일스 국립도서관 컬렉션의 일부로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1853년이면 벌써 170년 전인데 네. 오래전부터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었군요. 네. 작은 눈사람은 눈을 뭉쳐서 양손으로 꼭꼭 주물러 갖고 물기를 만든대요. 그 물기에 의해서 서로 붙게 되면 다시 눈을 뭉쳐야지 조금 단단하고 그렇죠, 그렇죠. 야무진 모습의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물기 없이 만들면은 그렇죠. 금방 부서져요. 부서져 버려요. 네. 그런데 큰 눈사람의 경우에는 평평한 바닥에 굴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단단하면서도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려면 가운데 연탄재처럼 그 맞아요, 맞아요. 중심을 잡을 만한 물체를 두고 그 주위에 눈을 다지고 그치, 또 그치, 다진 그치, 후에 그치. 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네. 핵을 만들고 네. 그것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저도 그랬어요. 네, 어른들이 눈사람을 만들면 저는 뭐 그렇게 만들어 본 적 없지만 어른들이 눈사람 만들면 꼭 연탄을 거기다가 자꾸 넣더라고요. 하얗게 다 탄 연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걸 넣고서 자꾸 눈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거 기억나요. 네, 그때는 한참 연탄을 많이 뗐거든요. 네, 그렇죠. 연탄 불구멍도 잘 맞춰야 돼요. 옛날에는 연탄이 겨울에 한 100장 정도 그렇죠, 있으면 그렇죠. 든든했죠. 그럼요. 연탄 쌓여 있는 거 아마 부모님들이 엄청 든든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그렇죠. 연탄 보일러가 따뜻하죠. 지금은 이렇게 겨울이 좀 짧아졌지만 지구 네. 온난화로 예전에는 겨울이 길었습니다. 맞아요. 네. 길기도 길었고 춥기도 길고, 추웠고 춥기도 엄청 춥고 막 바람도 쌩쌩 불고. 맞아요. 그래서 연탄을 아주 집에서 미리미리 쟁여놓습니다. 그렇죠. 쟁여놨죠. 꼭 이제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빨리 해야 돼요. 음, 그래서 연탄 광이 따로 있었어요. 저희도. 그렇죠. 네. 네, 저희도 맨날 100장씩 들여놨던 것 같아요. 100장 그렇죠. 더 그렇죠. 들어놓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100장씩 이렇게 들여놨던 네. 것 같아요. 우리 집 좀 가난했나? 그 기억이 몇 장인지 잘 기억이 안 모르셨을 나. 거예요. 어려서. 근데 아니 100장이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야 이번에도 100장이 와야 되는데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하셨던 것 같거든요. 아니 또 그렇다고 무한대로 또 창고를 크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넣어놓고 또 빠지면 또 넣고 이렇게 하셨나 보네요. 눈이 오면은 또 하얀 연탄재를 또 맞아요, 뿌렸어요. 뿌려가지고 미끄럽지 미끄러지지 않게 맞아요. 했습니다. 연탄재가 아주 네. 쓸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쓸모가 있었어요. 네. 눈이 녹으면 지저분해지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미끄럽지 않게 네. 미리 예방하는 네, 음. 그런 역할도 했었죠. 옛날에 큰 눈사람 만들어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얼마나 큰 눈사람을 만든 거예요? 어쨌든 제가 어렸으니까 저보다 저 키만하게 막 만들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키만하게? 네, 그러니까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아, 네. 같이 도와서. 아, 이렇게. 그렇군요. 핵을 왜냐면- 만들고. 그렇죠. 음. 만들고 머리를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 무거워서 무거웠겠네. 맞아요. 음. 그래서 같이 만들고 막 이랬었던 모자도 기억이 나요. 씌우고요. 네, 옷도 단추도 달고. 그런 건 안 하고 어. 단추는 그냥 뭐 검은 숯 같은 걸로 이렇게 끼워보기도 하고. 그래요. 나뭇가지 푹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면 저도 꼭 눈사람을 만들어 보고 맞아요. 싶습니다. 자, 오늘은 동료로 만나는 세상 방송 시작한 지 1주년이 되어서 그것을 기념함과 더불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또 눈과 크리스마스의 추억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여러분 곁을 꾸준하게 쉼 없이 찾아왔습니다.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하는 동요로 만나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네. 조정아 쌤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네. 하신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우리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럼요. 마음 또 짝짝 맞잖아요. 네네. 이제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라 마지막 곡으로 캐롤송 준비했습니다. 네. 네. 창밖을 보라, 오. 창밖을 보라. 네. 네, 그거 들으시면서 네, 오늘 또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지금까지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였습니다. 네, 오늘도 동요로 행복한 저녁 되세요. 동행.